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시 29회차 이번 영상은 K리그 1 분석 영상인데요. 지난 2라운드 퇴장자가 좀 많이 나왔죠. 이 서서히 전력 차이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 이번 주말 더비 매치도 있고 라이벌 매치도 있습니다. 빅매치가 질비한 3라운드입니다. K리그 3라운드 체크포인트는 퇴장과 부상 변수겠죠. 전력 누수들이 좀 있어요. 이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매치죠. 이게 원래는 수원삼성이 압도적으로 좀 앞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수원FC가 또 많이 우세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수원FC가 더 많이 이겼죠. 그 수원FC 홈팀 수원FC 이용이 합류했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아직은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이 센터백이 둘 다 키는 크지만 이 발밑 수비가 좀 문제점이 됐죠. 그래서 결국엔 포항에 그런 침투, 빠른 선수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었어요. 결국 이 센터백들의 민첩성이 부족했던 부분, 이게 다 두 개의 실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이 수비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상대의 침투의 라인이 밀리면서 제대로 공격 작업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김건웅이 이탈했고 박주호가 노쇠화가 됐습니다. 이 미드필드 라인, 이 수원FC 굉장히 약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이승우 선수가 불가피하게 이제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플레이가 나오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미드필드 플레이가 이제 무너진 수원FC인데 윤빛가람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윤빛가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원정팀 수원삼성입니다. 수원은 올 시즌 확실히 U22에 대한 고심이 커졌습니다. 결국에 이병근 감독이 갖고 온 카드는 이 어린 선수들을 먼저 내보낸 다음에 지금 두 경기에서 보여준 패턴은 이 선수들을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하는 그런 패턴인 거죠. 이 안양에서 영입한 아쿠스티 확실히 엄청난 활동량 그리고 스피드, 개인기, 슈팅력 일부에서 그리고 전북을 상대로 골을 뽑아내면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승범과 이종성이 버티고 있는 이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이 이종성이 수비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면 고승범은 정말 미친 듯한 활동량 그리고 박스 안까지 깊게 침투해서 공격적인 가담까지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 임대로 영입한 이 김보경 선수도 지난 시즌 전북에서 보여줬던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약간 이제 슬슬 노쇠화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수원에 와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니 선수도 수원이 굉장히 오랜만에 잘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코까지 2선에 위치한 이 4-2-3-1에서 이 세 명의 선수가 수시로 위치를 스위칭하기도 하고 굉장히 공격 전개의 매끄러움을 보여주고 있죠. 이날 전북 상대로 무려 슈팅을 20개나 때렸습니다. 특히 이 아코가 주로 서 있는 오른쪽 라인, 이 풀백 김태환까지 합류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측면의 파괴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아졌고 수비력도 꽤나 안정된 이 수원이었습니다. 관건은 이 골 결정력이겠죠. 역시나 지난 1, 2라운드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수원 삼성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원FC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수준이 조금 더 높았던 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더비 매치지만 이번에는 좀 한쪽으로 치우치죠. 이 수원 삼성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의 기세와 짜임새가 훨씬 앞서 있죠. 특히 이 중원 미드필더 싸움에서 좀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수원FC의 패. 네, 수원 삼성도 골 결정력에 약점이 있는 만큼 많은 골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디를 받게 되면 무승부. 저 2대1 정도 오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는 대전과 포항의 경기죠. 이 두 팀의 8년 만에 맞대결입니다. 대전이 그만큼 2부에 오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홈팀 대전은 이 인천 원정에서 경기 초반 이 이창근 골키퍼의 킥미스로 실점을 하면서 불운하기 시작을 했죠. 이창근 골키퍼의 좀 미숙한 플레이였습니다. 인천의 외국인 공격수들의 속도 있는 공세에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도 센터백 안토는 확실히 수비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 높이도 괜찮은데 이 발밑 수비랑 대인마크 능력도 꽤나 좋아 보였습니다. 상대의 공격수들을 굉장히 잘 밀어내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대전 수비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골대가 막아주는 게 없었다면은 인천에게 3실점이 아니라 5실점, 6실점 했을 정도로 많이 밀리는 인천의 파상 공세를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악재가 있었죠. 경기 종료 막판 이 주세종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면서 안아골절.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주세종 선수가 없다면 이 상대의 미드필더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빌드업 이런 모든 전개 과정이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현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주세종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 중원에서 대처할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수비적으로 운영했지만 이 3실점한 부분 굉장히 아쉬운 대전이었죠. 원정팀 포항입니다. 개막전과 거의 같은 선발 명단, 이게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완델손이나 뭐 부상자들이 복귀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올 시즌 거의 베스트 멤버인 것 같아요. 지난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오베르단과 김종우 이 투 미들 진짜 중원 장악력이 엄청 뛰어났습니다. 물론 수원FC의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긴 했는데 뭐 굉장히 좋았어요. 오베르단은 특히 공격 가담 능력도 뛰어났고 또 고영준 선수 확실한 침투 위치 선정이 돋보였죠. 그래서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11번 다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선수가 22세 카드로 있다라는 게 포항에겐 굉장히 행운이죠. 이 전체적인 라인 침투가 돋보이는 공격진입니다. 뭐 정재희나 백성동, 뭐 김인성 그리고 제카도 욕심 부리기보다는 이런 침투 플레이에 바로바로 전개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이 김종우가 항상 고질병인데 수비 미드필더로서 수비 가담할 때 이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언젠가 분명히 이 김종우의 이런 소극적인 수비 가담에서 약한 고리가 분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카 선수가 후반 중반쯤에 다리가 좀 불편해하면서 교체 아웃을 돼서 이호재 선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초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흠이 거의 없어 보이는 포항의 초반 기세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낮은 배당이죠. 포항이. 이 포항의 경기력이 그만큼 시즌 초반 압도적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세종 빠진 대전의 중원, 이 포항의 오베르단과 김종우, 이 투미들과의 힘싸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카가 부상 우려가 있긴 하지만 원체 침투 플레이가 좋은 포항인 만큼 확실히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대전의 패, 핸디를 받아도 대전이 질 것 같아요. 그리고 5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아직 승리가 없는 두 팀이죠. 그리고 조금 관심도도 떨어지는 경기인 것 같아요. 먼저 홈팀 강원을 살펴보면은 이 디노가 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은 조금 더 경기력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정엽 선수가 또 부상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디노 선수의 컨디션이 빨리 살아나길 기다려야 되겠죠. 이 공간을 향한 침투에 대한 수비,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결국 울산의 그 엄원상 선수의 침투 플레이에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죠. 이 김대원과 양현준의 양측면 공략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여전히. 근데 여기서 골로 연결되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영과 임창호가 또 정통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 수비 라인에서도 확실히 조금씩 미스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려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관건은 이 측면 파기력을 골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공격수, 특히 디노의 회복이 필요한 강원입니다. 원정팀 대구죠. 대구는 개막전과 달리 에드가가 선발로 나섰는데 에드가가 그래도 컨디션이 좀 회복이 돼서 포항과의 개막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그 만 18세 굉장히 나이가 어린 박세진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이진용에 비해서는 장점이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선수 이날 꽤나 오랜 시간 뛰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황재원, 오른쪽에 장성원, 이 좌우 윙백들 활동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홍철의 부상 이탈로 이 측면에 조금 허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좌우에서 다 좋은 밸런스로 팀의 한 축을 확실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센터백 조진우 선수가 이 백패스 미스로 실점을 했는데 안 줘도 될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죠. 세징야는 확실한 존재감을 돋보였습니다. 이 제주 상대로도 거의 원맨쇼를 하다시피 했고 결국 PK를 얻어냈고 PK를 바셀루스 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에게 양보를 했죠.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면 이 세징야와 함께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대구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강원에게 정배당이 나오긴 했는데 대구는 항상 세징야라는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처럼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골 결정력, 득점력이 약한 강원인데 세징야 앞세운 대구의 속공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의 윙백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만큼 강원의 속공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저희는 강원의 패, 핸디, 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라이벌 매치죠. FC서울과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라이벌 매치입니다. 지금 아직 이창용 선수가 시즌 출전 안 하고 있는데 이날 출전 여부가 좀 기대가 되고 기성용 선수와의 맞대결 이거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죠. 먼저 홈팀 서울입니다. 서울 개막 후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를 가져와서 2승을 챙겼습니다. 이 광주 원정에서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서고 지루한 경기를 하다가 후반 들어서 서서히 공격 기여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풀백들 이 김진야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서다가 이 상대 엄지성의 퇴장을 유도를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잡게 됐죠. 그리고 세트피스 연장선에서 이 오스마리의 선제 헤딩골이 있었고 이때 임상엽이 크로스를 해줬는데 임상엽 확실히 왼쪽 측면 자원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잘 잡았습니다. 이 황의조, 일류첸코 뭐 이런 최전방 공격수들의 득점이 터질 필요가 있죠. 뭐 박동진 선수가 경기 막판 한 골 넣긴 했지만 주 득점원이 돼야 될 선수들의 득점이 좀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는데 이 공격 작업이 아직은 굉장히 미진해 보이는 서울이죠. 원정팀 울산입니다. 개막전과 달리 주민규 대신에 이번엔 마틴 아담이 먼저 나섰죠. 그런데 강원이 굉장히 내려서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상대를 공략하려고 이 센터백 라인까지 다 올라와서 라인 올리면서 공세를 펼치다 뒷공간을 얻어맞는 위기가 꽤나 많았습니다. 결국 역습, 속공 이런 걸 수비를 하다가 카드도 좀 이날 옐로 카드가 4장인가 나왔죠. 울산이. 엄원상은 확실한 슈퍼 플레이로 또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침투 플레이로. 이 공격 조합이 다양한데 이 결정력을 갖고 있는 게 엄원상 한 명뿐이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조현우 선수가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날 경기 날이 발인이기 때문에 이 조현우 선수의 출전 여부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 조수혁 선수가 있는 만큼 뭐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벗겨낼 그러한 좀 번뜩이는 플레이가 좀 필요한 울산입니다. 역시나 전력이 앞서 있는 객관적인 전력이 더 높게 평가되는 울산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이 서울이 올 시즌 앞선 2경기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이 울산이 강원 상대로도 간신히 한 골차 승부를 냈는데 이 서울 상대로 쉽지는 않을 경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은 서울입니다. 밀집 수비 강원에 고전한 울산이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저희가 봤을 때 이 경기 0대0이나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핸디를 받게 되면은 서울이 이길 경기, 그래서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호남 지역의 더비지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 뭐 투자,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큰 매치업이 되겠죠. 홈팀 전북입니다. 이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개막전과 달리 김건웅 대신에 이수빈 선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결국 패착이 됐습니다. 개막전과 달리 강한 압박 플레이가 완전히 실종이 됐었죠. 이동준의 공백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안드레 선수가 폼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동준을 대체해서 나왔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아마노는 확실히 K리그 레벨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PK를 유도해서 조규성의 선제골을 이끌어내긴 했죠. 이날 전북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바로 측면 수비입니다. 이 김진수의 수비력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김문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측면 수비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가 됐었죠. 이동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나오기 힘들고 홍종호도 부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홍종호 선수의 부상은 정태욱을 영입을 한 만큼 당장의 큰 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골키퍼 불안 요소는 정민기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관건은 미드필드 플레이를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원정팀 광주저 아산이가 선발 출전하면서 확실히 왼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서울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광주가 어떻게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엄지성 개인기로 한두 차례 풀어내긴 했었는데 엄지성이 후반 초반 이 김진야의 오버래핑을 막아서려다 1분 사이에 경고를 2장을 내리받으면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수적 열세가 서서히 경기를 밀리게 만들었고 헤딩 실점 2개를 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이 중앙 수비 라인의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한 만큼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고요. 엄지성의 공백, 이 광주 입장에서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한 속도감을 가지고 측면과 역습, 속공, 이 광주 공격에서 키플레이가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아사히가 대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체급 차이가 큰 만큼 전북이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번 경기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배당대로. 이 김건우가 백승호 조합이 다시 선발로 나선다면 경기력이 회복이 되겠죠. 이 두 미드필더의 조합이 개막전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2라운드 때 다른 조합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별로였다면 다시 이 조합을 상식적인 감독이라면 들고 나오겠죠. 엄지성에 빠진 강주의 공격력은 글쎄요. 아마 전북을 상대로 특히 득점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전북의 승, 그다음에 핸디 승,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천과 제주의 맞대결이죠. 이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팽팽했습니다. 4승 2무 4패, 14득점에 14실점. 굉장히 팽팽했어요. 홈팀 인천입니다. 지난 경기 에르난데스가 선발로 나서면서 제르소와 에르난데스의 조합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 제르소가 에르난데스한테 주고 에르난데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내줘서 제르소가 잡은 상황에서 이게 제르소 왼발에 안 걸렸어요. 아마 왼발에 걸렸다라면은 이날 인천이 대전 상대로 조금 더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확실히 개막전에 나왔던 조합보다는 이 에르난데스 선발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키퍼 미스로 이명주 선수가 뭐 굉장히 정교한 땅볼 슈팅으로 선제골을 가져갔죠. 그런데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또 나왔습니다. 이 마크 상대 주 공격수인 이 티아고의 마크를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인천이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죠. 후반 교체 투입됐던 이 움포크도 골맛을 보면서 폼이 좀 살아났습니다. 근데 다만 이날 경기 막판 김동민 선수가 이제 상대 주세종 선수를 들이받으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 김동민이 빠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천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수비 전술을 포백으로 바꾸고 뭐 문제아니라든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더 투입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반석과 델브리지 이 장신 투 센터백에 이 김동민이 중앙에서 경기 조율을 하고 빌드업에 관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김동민이 빠진 거는 인천한테 굉장히 타격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이 실마리는 풀렸는데 갑자기 수비 라인에 문제점이 발생한 인천이죠. 다음 원정팀 제주입니다. 헤이스가 개막전 때 쉬었었는데 2라운드 대구 원정에서 제주 데뷔전을 치렀고 결국 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했습니다. 유리 조나탄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60내기보다는 이 돌아 들어가는 헤이스한테도 내주고 이 동료 선수들에게 침투 플레이에 전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최용준의 공백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한종무나 어떤 누가 대체를 할까봐 그랬었는데 제주에는 구자철이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구자철이 미드필드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이창민과 함께 이 최용준의 공격을 잘 메꿔줬습니다. 안현범의 오른쪽 측면 플레이는 확실히 언제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백스리 수비 라인도 확실히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정감이 잡혀있는 제주였죠. 안정감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득점력을 끌어올리느냐가 되겠죠. 이 경기 배당은 살짝 제주가 살짝 유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이 김동민 결장 변수가 인천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것 같거든요. 김동민 결장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인천입니다. 전체적인 팀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제주가 확실히 우세할 경기죠. 이 헤이스를 인천의 느린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꽤나 벅차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천의 패. 네, 제주도 골 결정력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만큼 핸디를 받게 되면 무승부 그리고 오버 한 2대1 정도. 왜냐하면 인천도 공격에 실마리는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 결과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리그 1 6경기 추천픽을 안내겠습니다. 먼저 수원FC와 수원삼성의 경기는 이거는 그냥 수원FC 패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요. 대전과 포항의 경기도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 핸디도 가볼 법한데 지난 경기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저희가 핸디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김민성 선수의 슈팅 골대도 맞고 좀 이게 공격적으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골이 무조건 많이 터지는 건 아니고 대전도 수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대전의 패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강원과 대구의 경기, 이 경기도 그냥 강원의 패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세징야라는 변수는 언제든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서울과 울산의 경기, 이 경기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것 같고 이 서울의 두터운 수비 라인 그 중원에서 기성용과
센터백 라인에서 오스마르의 이 노련한 플레이로 아마 울산의 공세를 잘 막아낼 것 같아요. 전북과 강주의 경기도 이거는 그냥 전북의 승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뭐 핸디 승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배당이 좀 낮더라도 욕심을 조금 내신다면 이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천과 제주의 경기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확률이 높을 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한 투표지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수원FC의 패, 대전의 패, 그다음에 전북의 승 이렇게 해서 3경기 6.5배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29회차 K리그 1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